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은 무슨 색깔이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일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색, 그것은 단순한 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35만 년에 걸친 인류의 생존 전쟁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80억 명의 인류의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여성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여성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릅니다. 약 15만 년 전 아프리카 어딘가에 살았던 한 여성, 그녀의 유전자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피부색이 검은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검은 피부를 가진 우리 조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피부색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있었고 환경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그리고 놀라운 진화의 마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35만 년의 시간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바나에서 시작해서 얼어붙은 유럽의 빙하기를 지나 아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거쳐 마침내 한반도까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피부색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5만 년 전, 지금의 모로코 아프리카 북서부, 제벨 리르우드라는 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의 직계 조상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화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5만 년이나 더 오래된 호모사피엔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 피부 진화의 시작점을 새로 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는 약 170cm 정도로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근육질이었고 뼈가 두꺼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두개골은 우리보다 약간 더 길쭉했지만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뇌의 용량은 1400cc로 현대인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는 깊고 어두운 흑갈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의 태양은 지금도 강렬하지만 당신은 더했습니다. 적도 근처의 자외선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보호 장비 없이 그곳에 산다면 단 며칠 만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또한 몇 주 안에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엽산이 파괴됩니다. 엽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엽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엽산이 없으면 DNA가 제대로 복제되지 않으며 태아의 신경관이 형성되지 않아 척추와 뇌에 심각한 결함이 생깁니다. 즉,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엽산을 파괴합니다. 밝은 피부는 자외선을 그대로 통과시키며 혈액 속의 엽산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검은 피부는 달랐습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마치 천연 자외선 차단제처럼 SPF 13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으며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손을 남기지 못했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자연의 선택입니다. 즉, 환경이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7만 년 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 일어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호모사피엔스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이전에도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7만 년 전부터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온다. 이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제 강가에서 본 사자는 임신한 것 같았어. 아마 새끼를 보호하려고 공격적일 거야.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어가 발달하자 협력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며 15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자. 왜 그랬을까요? 기후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죠. 인구 증가였을 수도 있으며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약 7만 년 전, 아마도 수백 명 정도의 작은 집단이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후손이 지구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부색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저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그곳에서 일부는 북쪽으로, 일부는 동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여전히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유럽을 상상해 보세요. 빙하기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10도나 낮으며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햇빛이 약합니다. 북위 50도 이상의 지역, 지금의 독일, 폴란드, 영국은 겨울엔 하루에 햇빛을 보는 시간이 6시간도 안 됩니다. 여름에도 태양의 각도가 낮아서 자외선 강도가 아프리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곳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그들은 강했고 영리했으며 협력했습니다. 동굴에서 살았고 불을 피우며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다리에 뼈가 약해지며 휘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쉽게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증, 구루병이었습니다. 요즘도 햇빛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없으면 뼈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죠. 여성들은 골반이 변형되어 출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정확하게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합성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검은 피부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게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햇빛인데 검은 피부가 그마저도 차단하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봤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북유럽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려면 하루에 6시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겨울은 태양이 6시간도 안 뜨며 게다가 대부분 흐리고 눈이 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여성들은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피부가 밝았습니다. MCO-R이라는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돌연변이었습니다.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면서 이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밝은 피부가 더 많은 자외선을 통과시키며 비타민 D가 만들어진 것이죠. 뼈가 튼튼해졌고 이 아이는 자라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도 밝은 피부를 가졌으며 살아남았죠. 세대가 지날수록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1000년, 2000년, 5000년, 그리고 약 8000년, 북유럽 사람들은 거의 모두 밝은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발머리와 파란 눈도 이때 나타나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진화 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수천 년 만에 피부색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겼지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검은 피부가 유리했지만 유럽에서는 환경이 바뀌자 밝은 피부로 유전자도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피부색은 유럽인보다 어둡고 아프리카인보다 밝을까요?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의 일부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보다는 햇빛이 약했지만 유럽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한반도, 일본, 이곳의 위도는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적당한 햇빛, 여름에는 충분히 강하고 겨울에는 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인들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중간톤의 피부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동아시아의 피부색이 바로 그렇습니다. 적당히 어두워서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적당히 밝아서 겨울철에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시아인의 피부는 유럽인의 밝은 피부와 다른 유전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유럽대로,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대로 독립적으로 진화를 한 것이죠. 이것을 수렴 진화라고 합니다. 약 3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간톤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만 년을 살면서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사계절은 봄과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약해집니다. 우리 피부색은 이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름에 피부가 조금 어두워지고 겨울에 다시 밝아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멜라닌 생성이 계절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3만 년 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몸은 여전히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부색만 변한 게 아닙니다.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적응들이 일어났습니다. 해발 4,000m 이상 티베트 고원은 산소가 평지의 6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여기 오면 고산병에 걸립니다. 두통,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티베트인들은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EPAS1이라는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산소가 부족할 때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티베트인들은 적혈구를 과도하게 만들지 않는 대신 효율적으로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유전자는 데니소바인에게서 왔습니다. 데니소바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2008년 러시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한 고고학자가 작은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학자는 곰의 뼈겠지 생각했지만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뼈였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5만 년 전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가 추운 날씨 낯선 땅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인류 데니소바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키가 더 크고 뼈가 더 두꺼우며 이미 수만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인류이니까 처음에는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사냥하며 불을 나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2008년 과학자들이 발견한 뼈가 그 증거입니다. 티베트인들은 3,000년 전 고원에 정착하면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멸종한 줄 알았던 데니소바인 인류의 유전자가 티베트인들을 살려준 겁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 바다에 사는 바자우족 사람들을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숨을 참고 13분 동안 잠수할 수 있으며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70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18년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바자우족의 비장이 보통 사람보다 50% 더 큽니다. 비장은 산소를 저장하는 기관으로 PD10A라는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에서 살면서 잠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며 그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졌던 것이죠.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가요? 많은 동아시아인들이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인류는 어릴 때만 유당을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유를 먹을 때만 필요하니까요. 성인이 되면 유당 분해 효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7,500년 전 유럽에서 낙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 양, 염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우유는 훌륭한 영양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배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LCT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성인이 되어도 유당분해 효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며 더 건강해졌고 더 많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북유럽인의 90%가 유당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과 7,50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진화 중 하나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피부 색깔이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은 35만 년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이야기. 검은 피부로 자외선을 막아내며 살아남은 조상들. 그것은 7만 년의 여정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용감한 탐험가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피부색을 바꿔간 생존자들. 그것은 수천 세대의 생존 전쟁입니다. 유럽의 추위 속에서 밝은 피부를 얻은 사람들. 동아시아의 적당한 햇빛 속에서 균형을 찾은 사람들. 그것은 환경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유전자가 생존을 결정하는 진화의 기적입니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모두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유전적 차이는 단 0.1%입니다. 99.9%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 0.1%의 차이 중에서도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MC1R, SLC2, NE4A5, EDAR, OCA2. 이 몇 개의 유전자가 피부색을 만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능, 성격, 능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밝은 피부는 북쪽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피부는 적도 근처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중간 톤 피부는 그 중간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부의 유전적 다양성보다 아프리카를 떠난 전체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프리카를 떠난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수백 명, 많아야 수천 명.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의 80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소수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수백 개의 국가를 이루고 무수히 많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류입니다. 3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하나의 인류,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의 다양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얻은 유전적 다양성. 이것이 인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가 변해도 질병이 퍼져도 재난이 닥쳐도 누군가는 살아남았던 것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인류는 그 이전 10만 년보다 더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농업, 도시, 문명이 새로운 선택의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만 년 후, 10만 년 후, 우리 후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성에 정착한 인류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주 방사선에 적응한 새로운 피부색을 갖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3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야기,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며 시작된 대모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의 한 장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을 보실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35만 년의 역사입니다. 수천 세대 조상들의 생존 전쟁입니다. 환경과 유전자의 놀라운 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상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